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북도 내 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등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절반 이상이 전년에 비해 재산이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땅값 상승 같은 불로소득의 영향이 컸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북도 내 재산 공개 대상자는 모두 369명입니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10억 4,800만 원, 지난해보다 8,8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발생한 수익입니다. 재산 증가 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액 상승, 종합주가지수의 상승, 그리고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식이 액면가에서 평가액 등으로 변경됨에 따른 이 가운데서도 최고 부자는 문경이 지역구인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소재 주택 2채와 예금 85억 원 등 지난해보다 31억여 원이 증가한 148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단체장 가운데서는 김병수 울릉군수가 76억으로 1위를 차지했고 엄태양 봉화군수가 40억, 준하경 경주시장이 38억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준하경 경주시장을 비롯해 경북도 내 단체장 22명 중 7명은 수도권의 아파트 또는 건물을 소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군의원 중에서는 조영재 영천시의장이 전년보다 12억이나 재산이 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해선 20년 전에 산 땅을 대구시가 공원 일몰제에 따라 매입하면서 보상 차익을 거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1998년도인가 9년도인가 IMF 때 그때 했었습니다. 한 20년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의원 되고 난 다음에는 2018년도부터 되고 난 다음에는 매입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신고액과 비슷한 15억여 원을 등록했고 정성환 울릉군의원은 마이너스 7억 5천만 원으로 경북에서 가장 재산이 적은 공직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등록 재산을 심사해 거짓 신고나 부정한 증식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징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다음 달부터 대구 시내도로를 달릴 때는 지금보다 속도를 더 줄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통행 제한 속도가 낮아지는 건데요. 큰 도로는 50, 작은 도로는 30, 5030 숫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대구에서도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됩니다. 간선도로처럼 넓은 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 등 좁은 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 속도가 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천대로와 달구벌대로 등 자동차 전용 도로와 주요 간선도로를 뺀 대부분의 도로에서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이하로 낮아집니다. 대구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 붙어 있어 제한 속도가 자주 바뀌는 일부 구간에 대해선 안전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속도를 재조정할 방침입니다. 또 신호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호 연동 체계를 손보고 과속 단속 카메라의 단속 기준도 차츰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50초까지는 이제 우리가 외형적인 어떤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는 다 정비를 합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 하고 있는데 최대한 이런 시일 내에 그 신호 체계 연동화라든지 단속 카메라 재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할 계획입니다. 5030 속도 제한 효과는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된 상황. 경찰청에서 앞서 5030 속도 제한을 둔 전국 68개 구간을 조사해봤더니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속 60km일 때는 제동거리가 36m로 접촉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지만 시속 10km만 줄여도 27m로 차량 정차가 가능해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사망 가능성도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을 하면 30%포인트 감소하는 효과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선 속도 제한 정책뿐만 아니라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운전자들의 이해와 인식 변화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문경 돌리내 습지가 1차 훼손지 복원을 마치고 재개장했습니다.
돌리네 습지는 석회암지대에 형성된 접시 모양의 웅덩이로 물이 고이기 힘든 지형에 습지가 형성돼 세계적으로도 희소성이 높은데요. 문경시는 내년까지 2단계 복원 사업을 통해 습지의 원 지형을 되살린다는 계획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문경 굴봉산 정상입니다. 특이하게도 산 정상부에 접시 모양의 웅덩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이 고이기 힘든 돌리네 지형에 습지가 형성돼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합니다. 이처럼 특이한 지형과 높은 지질학적 가치로 국가 차원에서도 이곳 돌리네 습지를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육상과 초원, 습지 생태계가 공존하고 있어 좁은 면적임에도 생물 다양성이 풍부합니다. 수달과 담비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6종을 비롯해 낙지다리와 들통발 등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3종 등 73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습지 안에 물에 고기가 뭐 희귀한 고기가 있다 그래 와 보니까 뭐 도롱뇽이라 그러던가 뭐 저는 뭐 확실히 고기 이름을 모르니까 도롱뇽이도 있고 메기도 있고 또 자라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문경시는 습지 핵심 지역을 정비하고 훼손지를 복원하는 등 지난해 말 1단계 복원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습지를 찾는 탐방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망대와 탐방 데크를 새로 설치하고 기존 탐방로를 정비했습니다. 전망대 올라가서 보니까 뭐 전의 경치도 좋고 전망대가 너무 높아. 문경시는 2단계 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설계 착수 보고회를 열고 내년까지 습지의 원 지형을 되살리는 등 생태 기반 환경을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쓰고 버린 비닐은 분해되는데 수백 년이나 걸리는 대표적인 환경오염 물질입니다. 지자체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 소각하고 있지만 처리되면서 나오는 유해가스까지 막기는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런 폐비닐도 제대로 모으면 공익을 위한 물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온 폐비닐이 공장 한쪽에 쌓여 있습니다. 소각장으로 가는 대신 이곳으로 온 겁니다. 가장 먼저 비닐만 골라내는 작업부터 합니다. 다른 쓰레기가 섞여 있으면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섞여 있으면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없죠. 이게 들어가서는 기계도 망가질 뿐더러 제품도 모든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비닐은 필름류끼리만 모아져야만 이 제품이 좋은 제품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만큼 힘든 걸 아시고 가정에서 버릴 때 꼭 좀 신경 써서 자원이 되려면 다른 공정도 거쳐야 합니다. 자르고 녹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비닐을 고체 덩어리로 만듭니다. 여기서 불순물까지 걸러내면 틀에 넣어 쓸 수 있는 원료가 됩니다. 공정을 거쳐 나온 결과물입니다. 소각 처리해야 할 이런 폐비닐이 다시 쓸 수 있는 제품으로 재탄생한 겁니다. 생활계 폐비닐이나 농촌계 폐비닐을 이용해서 건설 자재, 그다음에 토목 자재, 건축 자재, 그다음에 조경 자재 이런 모든 빗물을 다루고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자재를 개발해서 환경을 보존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고심하던 지자체는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돈을 내고 소각 폐기해야 했던 폐비닐을 모아 업체에 무료로 제공하면 업체는 가로수 보호대 같은 공공 물품을 만들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합니다. 무엇보다도 골칫덩어리로 여겨지던 그 폐비닐을 이용하여서 가로수 보호판으로 또다시 재활용하고 그리고 또 수명이 다한 재활용 보호판은 또다시 재생 원료로 리사이클함으로써 저희들이 폐비닐에 대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마련했다는데 되게 큰 의의가 있습니다. 라면 봉지 3,000장으로 만들 수 있는 가로수 보호대는 1조 원 규모. 제대로 분리수거만 하면 쓰레기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확정을 위해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약속했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 경상북도가 대구시 편입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지만 군위군에서는 더 속도를 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도윤 기자입니다. 이달 초 경상북도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연구 용역을 통해 편입 시기와 필요성 등을 6개월 동안 분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군의군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올해 안에 대구시 편입을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게 이제 공항의 유치의 전제 조건인데 이걸 자꾸 다른 거와 결부해서 자꾸 늦어지니까 저희들이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절차는 경북과 대구의회의 의견 수렴부터 국회 법률안 입법 절차까지 밟아야 합니다. 군의군에선 오는 6월 안에 행정안전부에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저들은 더 이상 여기서는 미뤄지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군의군에서는 6월 달까지 행안부에 군의군 대구 편입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공항을 원천적으로 무산시킬 것을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의미에서 군의군 주민들이 통합신공항 백지화까지 거론하며 대구시 편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4월 말 마무리 예정인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과정을 지켜본다는 계획입니다. HCN 뉴스 김돈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벚꽃 명소로 꼽히는 경주는 이달 말이면 만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탓에 축제가 취소되는 등 올해도 봄을 만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에서 가장 먼저 벚꽃을 볼 수 있는 동천동 일대입니다. 도로 양쪽으로 활짝 핀 벚꽃이 제법 장관을 이룹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첨성대나 대릉원 인근 벚꽃도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지난해보단 사흘 정도 늦지만 평년 대비 닷새가량 이른 개화입니다. 예, 특히 벚꽃이 혹시 만발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왔는데 대신에 이제 목련도 많이 피고 개나리도 많이 피어 있어서 예, 보기 참 좋았습니다. 올해 대구 경북 벚꽃은 24일부터 피기 시작해 일주일 뒤인 31일쯤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 경주를 비롯해 벚꽃 명소마다 축제를 취소하는 등 올해도 온전히 봄꽃을 즐기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아쉬운 건 뭐니 해도 상인들입니다. 계속되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로 매출은 이미 반의 반토막. 축제까지 취소되면서 반짝 특수에 대한 기대마저 사라졌습니다. 아예 기대를 안 해요. 지금으로 봤을 때. 그게 여파가 지금 작년에 안 된다고 해서 올해 좀 나아지겠지. 마음으로는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이 돌아가는 거 보면은 영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일단 코로나가 끝이 나야 뭐가 뭐 손님을 좀 더 올리는지 어쩌려는지. 영업 시간 제한이라든지 뭐 집합 금지라든지 뭐 4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든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관광객들이 좀 적게 와요. 가족 단체로 가족이 와야 되는데 이 관광 경주는 알다시피 가족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빨리 풀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두 번째 맞는 봄 같지 않은 봄. 지난해 기약했던 진짜 봄은 또다시 내년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지역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만나보기가 힘든 게 현실인데요. 이런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예술 발전을 위해 대구 연극계가 제2국립극단과 전용 국립극장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미경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공연시설의 50%가량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여러 공연도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지방과의 문화적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에 제2국립극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구 연극계가 일찌감치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대구 연극협회는 지난해 국립극단 유치추진위원회를 꾸리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친 데 이어 최근엔 제2국립극단과 전용 국립극장 유치를 위한 기초 타당성 연구를 마쳤습니다. 지역에 있는 많은 문화예술인들뿐만 아니라 그 관객들도 그런 좋은 공연과 그 시설이 되는 그런 국립의 공연을 향유하고 싶기 때문에 지역에 또 그런 국립극단과 국립극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대구는 6.25 전쟁 당시 국립극장이 임시로 내려와 있었던 곳이자 다양한 소극장이 모여 있는 대면 공연거리 등 문화적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 50여 개의 어떤 극단들이 이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연극 공연의 창작과 유통과 소비라는 그 가치 사슬이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고요. 대구 연극계는 조만간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 제2국립극단과 국립극장 대구 유치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 6월쯤 유치기원 공연을 개최하는 등 유치 작업에 갈수록 속도를 붙일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한글 문해교실이 1년 만에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도 막지 못한 늦깎이 학생들의 배움의 열기 느껴보시죠. 이하영 기자입니다. 연필을 잡고 꾹꾹 눌러 써보는 자신의 이름. 비뚤비뚤 서툴지만 모든 것이 재밌습니다. 정말 뭐 갇혀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니까 기분도 좋고 뭐 화요일, 목요일이 기다려지고 이런 기분이고 참 정말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주 지역을 사는 그런 기분으로 살았어요. 그랬었는데 이제 며칠 전 지난주부터 우리 이강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한글 공부를 재개할 수 있다 하셔서 나와서 즐겁게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점을 따라 연결하고 선을 긋는 방향까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갑니다.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따라합니다. 어르신들이 저보다 연세가 훨씬 더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라고 깍듯이 대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일찍 수업을 해도 제가 한 20분 전에 오는데 저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시고 너무 감사해 하세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한글 배달 교실이 1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4년 3개 교실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15개 교실로 규모가 커져 35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일 우려되는 분들은 이제 노인분들이시다 보니까 코로나에 좀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방역에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마스크도 철저히 하시고 하기 전에 체온 측정, 그다음에 손 소독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3년 과정을 이수하면 검정고시 없이도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어 어르신들의 배움을 향한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75세 이상 고령자 백신 접종을 앞두고 대구에서 예방접종 모의 훈련이 열렸습니다. 대구시는 25일 동구 예방접종센터인 아양아트센터에서 지역 의료 관계자와 의료진들이 참여한 가운데 모의 접종과 이상 반응 대응 훈련, 접종 준비 시연 등을 통해 예방접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동구 예방접종센터는 지난 19일 질병관리청 등과 접종센터 합동 점검을 마쳤으며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종 접종 일시는 우리 백신의 공급 시기라든가 또 주민들의 접종 동의서 여부에 따라서 시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아무 걱정 마시고 백신 접종 적극적으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대구시가 차별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제조업장에 대한 샘플링 검사로 변경했습니다. 대구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와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라는 개선 의견에 따라 기존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 진행하던 검사를 내 외국인 근로자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에 대한 샘플링 진단검사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는 오는 31일까지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